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그칠 이유가 없어 보이던 길고 길었던 장대비가 멈추고 희망의 무지개가 떴다. 지긋지긋했던 CPI 물가지수 발표가 일단 끝이 났다. 어찌됐든 간에 끝이 났다는 안도감에 한숨 돌린 시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됐다. 결과는 시장 예상치를 1% 상회하는 8.2%였으며 발표되자마자 공포에 질린 인내심 없는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지난 9월의 악몽을 떠올리며 일단 던지고 보는 묻지마 탈출이 시작되었고, 이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3%에 가까운 급락하며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오늘 발표한 델타항공, 도미노피자, TSMC 등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와는 달리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시장이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스닥 지수는 CPI 발표 직후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플러스 3%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하는 대반전을 이끌어내며 오늘 하루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미국의 3대 지수는 S&P 500 마이너스 30%, 나스닥 마이너스 4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50%까지의 벼랑 끝 위기에서 한숨 돌리는 모습이며,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어제 팩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물가 상승분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보니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 모습으로 미국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문제인 듯하다. CPI 물가지수가 피크아웃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며 오늘도 역시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데, 먼저 올해 하락장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JP모간의 제이미 다이언 CEO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20에서 30% 추가 폭락할 수 있다고 잔뜩 겁을 주었으며, 브릭 메가담의 창업자인 그렉 스웬슨 역시 시장이 반등에 흥분하지 말라며 오늘의 반등은 그저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라며 상승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리자드 운용전략가 존 템플 역시 부정적인 의견에 한 표 엄수며 각종 지표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것은 패드의 피봇 전환 시점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당분간 죽었다고 복창하라는 듯 냉소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참 오랜만에 진한 녹색 등을 밝혔다. 미운 오리새끼인 중국 관련 ETF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며, 특히나 최근 들어 심하게 눌려있던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큰 상승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ETF들의 고점 대비 상승률은 마이너스 90% 이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중국의 시웹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였으며, 클린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 ETF 역시 기나긴 하락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 중국의 테크주 시웹은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97%를 넘어서며 이게 3배 레버리지인지 5배 레버리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이다. 시웹 ETF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이미 3분의 1 통합 이상 난 상태이며, 다음 주 시진핑 사면임 행사를 앞두고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강화되며 연일 하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웹 내에 포진된 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반도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있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대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는 오늘 하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첫급발이 개급발인 운수 좋은 날이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상승으로 인한 시장 폭락에 베팅한 개미 투자자들은 전반 초반 손쉽게 쇳골을 넣으며 오늘도 거저먹나 싶었으나 반도체에 생뚱맞은 대반전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로써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던 곡버스 ETF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채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곡버스 선생님으로부터 얼차례를 받던 반도체가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직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을 주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옆에서 같이 기합을 봤던 빅테크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며 기대에 부응해왔는데 그 사실을 벌써 잊으셨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곡버스 선생님이 대답했다. 시끄럽고 선생님이 안 좋다면 안 좋은 줄 알아. 그냥 얌전히 있어. 반도체가 대들었다.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성적 나오고 다시 말씀하시죠? 곡버스 선생님이 이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시끄럽고 니들은 그냥 기대가 안 돼. 관상부터 글러먹었어. 그냥 무조건 망했어. 아니 망해야 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반도체와 빅테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바로 그때 대만에서 전학 온 반도체 TSMC가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친다. 선생님, 저 경시대회 1등 했어요. 이에 눈이 휘둥그레진 곡버스 선생님. 반도체가 소리친다. 야, 둘러엎어. 다음으로 불진의 개별 종목 소식으로 넷플릭스는 내년 1월부터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하며 이미 수백 개의 광고가 완판되었다고 한다. 현재 넷플릭스의 글로벌 가입자 수는 무려 2억 명이 넘는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TSMC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였으며 테슬라 역시 그동안에 계속되는 악재 속에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였다. 불진의 개별 종목들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전 종목 상승하였으며 나스닥 시총 1, 2위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 크게 상승해주며 불지의 상승을 이끌었고 수익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넷플릭스도 큰 폭의 상승으로 힘을 보탰다. 하지만 오늘 하루 1등 공시는 무엇보다도 불진의 6개의 반도체 개별 종목이다. 요 며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심하게 조정을 받다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 종목 모두 상승 마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대한민국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추종하는 KORU ETF이다. 3배수 레버리지 ETF이며 올 한 해 최악의 매크로 환경 속에 한국 시장이 유독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의 템버거 추천 종목으로 가져와 봤다. 역사적인 평균 PBR이 1.0인 것에 반해 현재의 PBR은 0.8도 채 안 되는 상황으로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이탈이 과매도를 부추기고 있으며 하락폭이 과한 만큼 조정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느 시장보다도 더 큰 폭의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KORU ETF의 주가 차트를 보면 작년 1월 53달러까지 치솟다가 올 한 해 급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코로나 저점인 4.2달러까지 위협하며 5달러도 깨질 위기에 놓여진 것을 볼 수 있다. 감히 말하건대 5달러 언저리는 말도 안 되게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며 감히 말하건대 이 시점에서 매수해서 1년 이상 묵혀두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률은 무조건 가능하리라고 예상해본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재하고 튼튼하다. 다음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을 정리한 표이다. 2000년 이후로는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며 금리 인상을 2차례밖에 단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치솟던 1980년대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치솟던 그 지독했던 시기에도 조정 구간은 불과 1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주가의 조정폭은 겨우 14.2%에 불과했다. 더불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조정 구간 이후의 상승폭인데 조정 이후 무려 71.9% 상승이 불장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총 8차례의 금리 인상 기간의 조정 구간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조정단이 끝나고 나면 짧게는 5개월에서 3년까지의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물가 걱정, 금리 인상 걱정, 전쟁 걱정 등등 올 한 해 근래 보기 드문 하락장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 심리가 고조되며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듯하다. 각종 언론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대폭락이 시작되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등의 온갖 비관적인 예측로 우리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미안하지만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뛰어난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어른이들 알아서 잘할까? 지금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국 걱정 그만하고 나나 똑바로 하자. 하락장 시작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생활에 충실하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불안할 일도 없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